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 황금밀크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발표를 해서 호다닥 내용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연 3.25%로 매파적 인하다 하는 베이비 스텝으로 내렸죠. 비컷 컷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0.25 내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불안정 연내 추가 인하는 선 그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오를 것이고 국민은행은 14일부터 0.16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매파적 인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사를 차근차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훌륭하신 한은 총재님 나오시죠. 요새 사실 제가 유튜브로 올리려다가 많이 안 올리겠는데 한은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요새 정치한다 욕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뭐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안 올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처럼 훌륭한 분을 뭐 평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긴축 통화 기준 38개월 만에 내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5%를 유지했고요. 0.25 내렸고 이제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을 바꿨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하는 총재가 얘기하는 게 매파적 인하라고 표현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11일 오늘이죠. 금통위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져 실질 기준금리는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며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았고 다른 이제 내수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크게 높지 않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일본처럼 기축통화도 아닌 국가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힘든 일이라고 그때 얘기했죠. 지금도 아직도 2.75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랑 무려. 여기 나오죠. 기준금리 0.5에서 0.75% 올리면 이제 긴축이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이제 이 똑같은 얘기 나오죠. 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제 연 3.5% 장용선 금통위는 3.5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총재는 가계부채 금융안정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9월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로 해야 보기 때문에 이번 인하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총재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빚이 늘고 있다, 빚이 늘고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연체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 여기저기서 돈이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슬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각자도생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 추가 금리 인하를 내릴성 있느냐라 물어봤을 때 금통위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는 동결할 거다라고 전망했다는 걸 대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내린다는 소리죠.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 인하해도 주담대는 올릴 예정입니다. 은행채가 올라가요. 금리 상승 등을 해서 혼합형 주담대가 국민은행이 0.16% 정도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스트레스 DSR이다 뭐다 해서 돈 빌리기 힘들죠. 돈 잘 안 빌려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있고요.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금리 인하 여력은 있지만 가계부채 자각 없이 속도 조절할 것.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데 얘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계속 이거라고 가계부채, 부동산, 빚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0.25% 인하해서 물가 잡기에서 이제 내수 살리기로 아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푸시를 준 것 같습니다. 정권에서. 경기를 살리기 돈을 푸는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금융불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씨가 남아 있어서다. 또 이제 집값 얘기 나오죠. 아마 제가 볼 때도 올해는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 낮아져서 연 3.5는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죠.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목표 물가는 달성했어요. 여기 나오는 얘기로 위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3.25로 내렸을 때 기자들이 물어본 게 연 3.5 금리 수준에 불필요한 긴축 너무 빡세게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물가 목표는 2% 달성에
위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2% 이하 뭐 1.6%라고 합니다. 뭐 자료 조사해 보면은 실질 금리가 긴축적인 상황이 됐다. 물가를 다시 올라갈 거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수 부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이유를 꼽았습니다. 내수가 회복 중이지만 담대 성장률보다 낮다. 이게 이야기합니다. 내수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라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더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통화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이 돼야 새로도 정부 예산이 짜지고 그래야지 뭔가 바뀔 텐데 지금 당장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쪼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 이 얘기는 계속 얘기했어요. 미국처럼 50 비컷을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입장에선. 그리고 금통이 6명 중에서 5명이 3개월 후에 금리를 0.325%로 유지해야 된다. 10월이니까 내년 초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죠. 내년 1월까지. 뭐 1월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동결이 소수 의견 낸 장용성 아까 얘기했던 거시경제 뭐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뭐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미국의 FOMC랑 똑같은 거죠. 예, 패드 연준 형님이랑 비슷합니다. 예, 거기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이제 내는 말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총재가 얘기하는 게 변수가 이 부동산 가계부채 이 맨날 하루 종일 진짜 이거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계속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정부 정책 공조할 예정이다. 지금 이게 걱정인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 부동산 가격. 다음은 누가 받고 누가 대출받아서 저 금액을 사줄지. 그 금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으로 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금리가 차이 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이. 예. 우리나라 돈보다 미국의 돈이 더 가치가 있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돈은 이제 제가 한번 설명했죠. 돈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금리라고. 돈을 더 주는 집에 그때 설명했다시피 500만 원, 100만 원 맡겨가지고 거기서 5만 원 집에 주는 집에 맡길래요. 3만 원, 3만 5천 원에 3만 2,500원 주는 집에 맡길래요. 5만 원 주는 집에 맡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3만 2,500원 받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 말씀 믿지 마세요. 금리 인하 시기론을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제 실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수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해 통화 정책을 했던 상황이다. 금리 내리지 않았음에도 8월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아직도 부동산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 가계대출은 대부분이 부동산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고로 인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카드론이나 여러저러 뭐 여러 유튜버들 보시면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반증해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상하고 이제 평가는 1년 후에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2년간의 긴축 사이클에 기준금리를 3.5% 이상으로 올려 빠르게 물가를 잡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인 2%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PF 부실이나 외환시장 불안 문제에 관리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더 올렸으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 부실은 더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전 사실 이 자영업자 부실과 고통과 내수 부진 그냥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망해야 될 기업은 망하고요. 이게 자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어느 생태계든지 억지로 살려두고 있는 생태계는 없어요. 진화하면 살아남는 거고요. 각자 도생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모든 생물이 그래요. 경제도 생물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비들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까 날았던 부어가면서 정책 대출해주면서 수만 할딱할딱 붙여가지고 물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이든 저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허나 그 고통은 잠시이고 또 이제 새로운 새싹이 나타날 때 그 새싹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항상 새살이 날라면 좀 아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육이 날라면 헬스장 가서 열심히 근육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몸짱이 날라면은 아프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했던 외환시장 내용인데 오늘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에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70전 내린 1349원에 거래됐고요. 금통위 금리 인하 발표에 1345원까지 떨어졌다가 전날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국채도 비슷하고요. 일단 다행히 아직 국채나 외화가 막 많이 빠져나가고 막 엄청 흔들리진 않는데 일단은 저희 현명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쳐다보시고 계실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미국 쪽 투자가 붐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나 이러저러 계산해 보면은 사실 수지 타산은 미국이 더 많습니다. 예, 배당도 많이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유입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0.25 내려서 삼성전자 오르는 거랑 미국이 0.25 내려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오르는 거랑은 다릅니다. 예,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나스닥은 거의 폭포수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어,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더 투명하고 안전한 데 투자하는 게 낫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시로 우리 다 아는 애플, 엔비디아, 뭐 테슬라 얘기한 거지만 다른 좋은 주식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주식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무래도 폐쇄적이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자본 시장이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잠겨 있다면 좀 폐쇄적인 게 강하죠. 예. 계속 총수익가들이 물려받는 것도 한몫하고요. 예. 우리 주주들이 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주식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쪽이 돈이 너무 많이 묶였기 때문에 쉽게 개미들의 돈을 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게다가 심지어 악재 하나 더 있죠. 금투세까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인버스 쇼치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비꼴려고 했지만 어쨌든 사실 그게 인버스 하는 게 맞거든요. 한국 주식이 한국 증시는 우하향할 거라고 믿는다고 저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인버스 사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긴 합니다. 예. 어, 오늘의 한 줄 평은 일단 관망으로 보고 총알 장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착착 달러를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리스크 해지라는 게 좋은 거고요. 뭐 금이라든가 여러 안전 수단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조금 여유가 되고 쩐이 생겼을 때 뭐 이제 금리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내 집 마련하러 한번 뛰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황금밀크였습니다.